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의 고정 코너입니다. 장미대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2017 대선 상황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황실의 의제는 무엇일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의제는요. 안 파격 벽보 논란, 그리고 완주냐 불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지지율 0%과 의문의 공면의 남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의제에 얽힌 이야기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 불러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오늘 김 실장이 상황판에서 준비한 건 묘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40대의 마음과 50대의 마음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 50대는요, 똑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IMF를 겪었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40대와 50대 선택이 왜 지금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찾고자 합니다. 살펴보시죠. 대선 상황판입니다. 제목, 엇갈린 40대, 50대. 위에 줄은 40대의 마음, 아랫줄은 50대의 마음. 세로는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별로 정렬해봤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와 칸타퍼블릭의 14일, 15일 여론조사 결과, 40대, 50대의 결과가 어떻게 갈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40대 중에 45.9%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29.1%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는 문재인 후보, 20%대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 50대의 결과는 흥미롭게 정반대입니다. 같은 여론조사 결과 50대의 42.5%는 안철수 후보를, 그리고 50대의 26.6%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40%대 때 20%대, 40%대 때 20%대. 어쩜 이렇게 비율도 비슷하게 서로 다른 후보를 바꿔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15, 16일 결과도 비슷합니다. 40대의 50.9%가 문재인 후보를, 50대의 32.6%가 안철수 후보를, 그리고 40대의 32.6%가 안철수 후보를, 50대의 29.2%가 반면 문재인 후보를, 50대의 49.6%가 안철수 후보를 바꿔서 교차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SBS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비슷한데, 먼저 40대를 보면요. 42.8%가 문재인 후보를, 역시 40대 29.5%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50대는요. 50대 29.8%가 문재인 후보를, 50대의 36%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40대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50대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40대를 대표해서 윤태곤 실장님이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는 소위 X세대로 불렸던 그 세대의 40대들은 대체적으로 안철수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군요.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치뿐만 아니라 뭐 소비 성향이라든지 사회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장 진보적인 세대가 한 68년, 69년생부터 75년생 정도까지예요. 여기는 이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진보적인 계층인데,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을 직접 한 세대는 아니지만은 이제 민주화 세대 속에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민주화가 되는 세대를 이제 겪은 세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호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코호트 효과는 같은 세대가 동질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저기는 우리 같은 저기잖아. 예, 40대 뭉쳐. 라고 해가지고 예. 하는 뭐 X세대, 아까 뭐 응팔세대, 뭐 응사세대 이런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세대가 문재인 후보한테 동질성을 느낄 건 아니고 나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문 후보 주위 사람들한테 좀 동질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문 후보가 이제 영입했던 뭐 표창원 의원이라든지 그런 좀 젊은 이제 문 후보 측근 그룹들, 원래 이제 운동을 했던 그룹이라기보다는 거기 이제 동질성을 느끼는 거, 이런 한 두 가지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40대로 보이지만 사실은 50대. 정성희 위원께서 보시기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0대들은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것도 뭐 약간 동질감입니까? 같은 50대끼리? 사실은 그 50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386 세대입니다. 예. 80년대 학번이고 이제 민주화 운동을 사실상 했던 세대고 40대는 그 수혜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보면은 50대가 더 진보적이어야 될 것 그래야 될 같아요. 것 같은데. 40대가 그 수혜자니까 오히려 좀 중도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반대로 나타납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50대는 40대와는 다르게 민주화 운동을 해도 좀 집단주의적인 의식 속에서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성향이 이제 개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민주적인 가치관, 더 이제 좌파적인 가치관에 좀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나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들이 봤을 때 같이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랬는데 지난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할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화 표현을 빌자면 많이 묵었다 아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예. 그런데 그만해라. 이제 와가지고 또 다시 마치 새로운 어떤 그런 포장을 하고 나와서 민주화의 어떤 자기들이 정의나 어떤 민주적인 어떤 가치를 독점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산철 교수님, 지금 40대, 50대의 이 미묘한 심리 차이가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응팔 세대, 응답하라 2988 세대, 40대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50대의 지금의 민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50대가 이른바 신중도층 비슷하게 좀 뭐 변모하고 있다. 저걸요, 좀 단순하게 본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동질감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안철수 후보를 민주화 세대들이 어떤 무의 동질감 때문에 지지했는지 그건 잘못된 좀 해석일 수도 같고 예. 역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 보수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40대보다는 50대가 약간 보수적이다. 제가 눈이 좋아서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역시 50대에는 좀 많이 또 지지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50대들이 40대에 비해서 보수적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선거판이 안철수 후보한테 동질감 이런 해석보다도 보수적인 표가 지금 안철수한테 가 있다고 많은 해석을 하잖아요. 예.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직 자유한국당은 안 가고 있다. 그러면 역시 50대에 보수층이 많고 좋게 이야기해서 안철수 후보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층을 좀 더 흡수한 그런 상태로 봐야 되는 것이 더 옳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기서 또 흥미로운 대목은 이 두 후보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고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이번 대선 이기는 것 외에 통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대구도 없고 부산도 없고 광주도 없고 그렇게 전국이 없다 보면 국민 통합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웃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강국 만들어 20년 먹거리 만드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20년 먹거리 필요합니다. 저는 혁신의 전쟁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호남 정신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문재인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김효미 의원님, 네. 두 분 다 진심이시겠죠? 진심일 것 같고 예. 뭐 통합적 행보를 강조했다라고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는 전국에서 1등하는 후보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TK를 첫 번째 지역으로 유세 지역으로 택했던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컨셉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호남에서의 DJ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덧붙여갖고 IT 강국을 만들었던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DJ 정신을 받들다라고 하는 호남 지역의 정서를 덧붙여갖고 지금 본인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나타나는 게 지금 젊은 층의 계층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책 공약들로 인해 갖고 사실 대한민국이 IT 강국에 대해서 수혜를 받던 많은 그 산업에 대한 계층은 젊은 세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에 4차 산업혁명의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서 선거의 전략으로 같이 표현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더하기 점수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일각에서는 적폐 청산을 강조했던 문재인 후보가 지금부터 통합을 얘기하는 것에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분석도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40대에서 강한 문재인이냐 아니면 50대에서 강한 안철수냐 이 두 후보의 경쟁이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